오전 11시. 혹시 이 시간의 공기를 기억하시나요? 남편은 회사로, 아이들은 학교로 다 떠나고 난 뒤 현관문이 철컥 하고 잠기는 그 순간. 그때 찾아오던 그 완벽한 고요한 말이에요.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늘 베란다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켜곤 했습니다. 좋아하는 DJ의 나지막한 목소리, 갓 내린 따뜻한 커피 향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규칙적인 소리마저 음악처럼 들리던 시간, 온전히 저만이 통제할 수 있었던 나의 왕국. 그곳에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등 뒤에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릅니다. 거실 소파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은 낯설고 거대한 그림자. 3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입니다. 리모컨을 쥔 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짠하다가도 불쑥불쑥 던지는 질문들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밥은? 택배 왔어. 어디가? 누구 만나? 마치 거실에 고성능 감시 카메라가 하나 설치된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물을 마실 때도 그의 시선이 저를 따라다니는 것만 같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남편이 은퇴를 했는데 왜 제 휴식이 끝난 걸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인 걸 머리로는 아는데 왜 가슴 한구석엔 뜨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하고 자꾸만 화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저와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조금 아프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은퇴한 남편 때문에 숨이 막혀오는 당신의 그 마음, 그리고 남모를 죄책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좁은 집에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각자의 숨을 쉴 수 있는지, 그 우아한 거리두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아내분들이 가장 먼저 하소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소리입니다. 선생님, 남편이 거실에서 TV 채널을 돌리는 소리, 쩝쩝거리고 과일 먹는 소리, 심지어 숨 쉬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거슬려요. 제가 미친 걸까요? 예전에는 남편의 존재감이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와 잠만 자는 사람일 때는 코를 좀 골아도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4시간 내내 내가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타인의 소음, 청소기를 돌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의 다리가 거슬립니다. 여보, 발 좀 들어봐. 그 무심한 발동작 하나에 이상하게 울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시던가요? 하지만 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밥입니다. 우리 주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무서운 사자성어가 있죠. 돌, 밥, 돌, 밥.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밥 차리고. 은퇴 전에는 아침만 챙겨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침 설거지를 끝내며 겨우 한숨 돌리나 싶으면 등 뒤에서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 목소리. 여보, 오늘 점심은 뭐 먹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확 올라오지 않나요? 이것은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닙니다. 나의 하루 일과가 송두리째 남편의 위장시계에 맞춰 돌아가야 한다는 시간 주권의 상실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음에 시달리고 밥 차리느라 지친 당신.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본능적으로 영토를 방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은퇴 남편 증후군의 핵심 원인으로 봅니다.
전업주부였던 당신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관리하고 지배하는 나만의 성이자 치열한 일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은퇴와 함께 은퇴한 상사가 내 사무실에 들어와 하루 종일 앉아있는 꼴이 된 겁니다. 심지어 커피 타와라,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며 간섭까지 하니 누구라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짠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자꾸 어디가? 누구 만나? 라고 묻는 진짜 이유입니다. 아내 입장에선 족쇄처럼 느껴지겠지만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전혀 다른 신호입니다. 그건 감시가 아니라 나를 두고 가지 마. 나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어른의 분리 불안입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직장이라는 엄마를 잃은 그는 지금 거실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는 겁니다. 이 답답하고 안쓰러운 상황.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철학자 쇼펜하워는 이런 우리에게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오래된 지혜를 들려줍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그리워 몸을 밀착합니다. 하지만 또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게 되죠. 아파서 떨어지면 춥고 붙으면 아픈 이 딜레마. 그들은 찔리고 찔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찾아냅니다. 은퇴 부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최적의 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각방을 쓴다고 하면 부부 사이 끝난 거 아니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숨의 생각은 다릅니다. 60대 이후의 각방은 단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예의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남편은 코를 골고 아내는 잠귀가 밝습니다. 남편은 덥게 자고 아내는 춥게 잡니다. 서로 다른 생체 리듬을 부부니까 함께여야 해 라는 명분으로 억지로 한 침대에서 맞추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쌓이는 수면 부족은 짜증이 되고 그 짜증은 결국 아침 식탁에서의 말다툼으로 번집니다. 밤에는 철저히 혼자가 되세요. 자신만의 동굴에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한 아내만이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 또한 눈치 보지 않고 코를 골며 잘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잠자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각방이 필요합니다. 같은 거실에 있어도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TV를 볼 때 아내는 이어폰을 끼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용기. 서로의 등을 바라보지만 그것이 외면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침묵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부부 생활입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막상 남편에게 각방 쓰자, 따로 놀자 말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자칫하면 이제 내가 귀찮냐? 라며 싸움이 될까봐 두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글로 하세요. 말로 하면 잔소리가 되지만 글로 쓰면 약속이 되고 계약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제2막 부부생활 협정문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실제로 써보고 효과를 봤던 3가지 핵심 조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노 터치 타임을 정하세요. 당신은 왜 맨날 쫓아다녀? 라고 화내지 마세요. 대신 냉장고 앞에 시간표를 붙이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각자 취미활동 시간, 말 걸지 않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규칙을 만들면 남편도 그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둘째,
삼시세끼의 압박에서 벗어나세요. 밥을 차려주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는 낡은 생각,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협정문에 이렇게 적으세요. 매주 수요일 저녁과 주말 점심은 각자 해결의 날로 한다. 라면을 끓여 먹든 배달을 시키든 각자 해결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딱 2번만이라도 밥 차리기에서 해방되면 나머지 식사 시간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셋째, 주어를 나로 바꾸세요.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당신은 왜 자꾸 물어봐? 라고 하면 비난이 됩니다. 대신 나는 조용히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세요. 주어를 나로 바꾸는 순간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부드러운 부탁이 됩니다. 남편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모르는 서툰 룸메이트일 뿐이니까요. 제2의 인생. 이제 남편은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당신의 늙은 룸메이트이자 오래된 친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하지만 동시에 철저히 서로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가시가 돋친 채 서로를 찌르며 피 흘리지 마세요. 약간의 거리를 두세요. 그 틈새로 바람이 통하고 그리움이 싹트고 비로소 서로가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저녁 남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넌지시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보, 우리 더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조금만 떨어져 있어 볼까? 라고요. 여러분의 현명한 거리두기를 응원합니다. 남편과 싸우지 않고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부부생활 협정문 양식을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꼭 다운로드해서 오늘 밤 식탁 위에서 기적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돕는 숨이었습니다.